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조성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사람의 인물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칼잡이로 불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또 한 사람은 지금 원전 감사 문제로 집중 포화를 맡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하려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이 두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거의 밀착 취재에 가깝게 취재를 해가지고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성향, 성격, 그리고 정치적인 역량까지 이제 엿볼 수 있는 나름 기자로서 흔치 않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굳이 제가 정치적인 역량을 언급한 이유는 이들 두 사람이 이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지금 권력 공백에 시달리고 있는 야권의 어떤 차세대 얼굴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차기 대선이 지금 1년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뭐 차기 주자를 운운한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허망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 구도 속에서 지금의 시점으로 기준으로 차기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예단에 불과하겠죠. 그러면도 이제 두 사람을 제가 비교를 하려는 이유는 워낙 뉴스의 인물에, 워낙 뉴스의 어떤 중심의 인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미 윤석열 총장은 뉴스의 인물에 오른지 오르가 됐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지금 서서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두 사람의 주변에 대한 취재의 길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제가 그동안에 기사화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에는 아마 칼잡이라는 인상일 겁니다. 뭐 생김새부터가 워낙 그 덩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눈매도 상당히 매섭기 때문에 그런지 칼잡이라는 인상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썼던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망론의 허와실이라는 기사를 올해 6월인가에 아마 썼었을 겁니다. 이제 그 전에 썼던 게 이제 윤석열의 모든 것, 이건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은 거고, 이 사람이 과연 대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정치권과 법조인 인사들을 통해서 들은 건데, 그때 두 번째 취재를 할 때 윤석열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이런 칼잡이의 인상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뭔가 하니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상당히 귀담아 듣는 스타일이지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을 해결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 사람들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부임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다 잘라버렸죠. 그 바람에 지금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그 식물총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뭔가 조금 전하고는 다르다는 느낌을 이제 받는다면서 이제 조금 의아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조국 사건 때는 그렇게 정광석화와 같이 압수수색 벌이고 수사를 벌였던 그 윤석열 총장이 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느냐, 그게 이상하다, 이 사람이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좀 달라진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보수 성향이 좀 강한 그 판사 출신입니다. 이분은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적어도 조국 수사 당시에는 정권과 맞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말하죠,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이제는 아들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왜 반응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조국 수사 때는 윤석열식 정의가 그런 대로 돋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왜 발동을 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약간 힐난을 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반론이라고 하면은 고검장 출신, 이제 이 사람 또 같은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은 정치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그가 이렇게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된 이유는 언론이 갑자기 윤석열 총장을 띄워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본인도 상당히 난감해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은 앞뒤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 평범한 검사인데 자꾸 언론에 본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인이 전혀 생각도 않던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까지 오르니까는 이 사람이 스스로 난감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거다. 지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추미애 장관 모자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이미 불기소 처분을 검찰이 내리는 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럼 장모하고 아내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런 건 아니냐. 그건 이제 윤 총장 본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 총장을 약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한 가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공수처의 발족, 요때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발족을 해가지고 검찰과 윤석열 총장의 목을 더 지금보다 조일 경우 이는 평검사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윤석열 총장 역시 뭔가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그의 입에서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그 올해 초부터 요 몇 달까지 계속 그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후에 이어서 3위에 거의 3위에 항상 랭크가 됐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뭐 보수의 대권주자로 이제 뭐 부각이 되는 듯한 그런 게 됐는데, 이 대권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큰 그다지 생각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런 여론조사에서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고 지금 한 2번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설 거라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윤석열 총장은 제가 취재를 할 때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한 7대3 정도였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7이었으면은 부정적인 평가가 한 3 정도가 나왔는데, 부정적인 평가하면은 뭐 이런 거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 이 윤석열 총장이 아주 그 집념을 갖고 수사를 벌였다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삼성 문제는 특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흐지부지 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는 됐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무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기소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그 패착을 드러낸 부분이다라고 호평도 나왔었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한 긍부정의 평가는 7대3인데, 제가 이번에 취재한 이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일단 두 사람이 같은 법조인 출신인데 반해 윤석열 총장은 이런 긍부정의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이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사실 이러기도 드문 경우인데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래서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부분과 실제 삶이 괴리가 되지 않고 일치가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신이 내린 인간이라고까지도 극찬을 할 정도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인품을 호평을 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미담은 사실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뭐 굳이 다 여기서 이 자리에 다룰 수는 없고, 제가 취재를 하면서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담당 목사가 했던 얘기였습니다. 자기가 많은 장로들을 봐왔답니다. 흔히 이제 교회에서 장로라는 위치는 이제 시니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세속적인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재력과 배경이 뒷받침이 돼야지 이제 장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런 냄새, 그런 향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뭐라고 평가를 내렸냐면은 법조인인데, 이런 말을 하면 좀 웃기지만은 이분이야말로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필리핀 선교 때 얘기도 상당히 재미있었는데, 그 필리핀이 이제 상당히 좀 못 사는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가는데, 거기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기 현지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한데 어울리면서 호흡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리얼하게 이 교회의 목사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그 목사도 이 월간조선과 인터뷰에 나설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얘기라면 꼭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들어서 인터뷰에 나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드문 케이스죠. 제가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상당히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가 상당히 사람들이 주저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최재형 감사원장 동생의 얘기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양재동에서 그 소아과를 하고 있는데 같은 크리스천입니다. 독실한. 그래서 이 동생이 제가 찾아갔는데 때마침 그때가 이제 그 최재형 감사원장의 생일이었습니다. 9월 2일이었는데 제가 찾아간 날짜가. 그러면서 이 동생이 형한테,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 형이 어떤 사명, 미션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문자 메시지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생분이. 형이 감사원장으로서 지금 국가 현안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형에게 부여된 미션이죠. 그 미션을 사심없이 무엇이 최선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현명히 판단해달라는 당부를 담아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은 7월 29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보낸 메시지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뭐였냐면은 이날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출석한 날인데 이날 월성 1호기 감사 과정과 관련해가지고 여당 의원들과 집 설전을 벌였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때 아주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때 이 동생은 형 최재형 원장에게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르틴 루터가 했던 Here I stand, help me God이라는 말을 보냈습니다. 뭐 이거를 이제 의역을 하자면은 뭐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뭐 저를 살펴봐 주십시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왜 보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만 그 동생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종교개혁을 주도를 하는 마르틴 루터를 만나자고 했어요. 이 마틴 루터와 이 카를 5세는 이제 종교개혁을 두고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이 황제가 루터에게 종교개혁에 관한 신념을 버릴 것을 종용하려고 부른 것이죠. 황제는 하루의 시간을 더 줍니다. 다음날 루터는 황제 앞에서 하나님, 제가 황제 앞에 서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 있겠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육신은 저 사람 앞에 있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를 살펴봐 주십시오. Here I stand, help me God 이라고 부르짖은 겁니다. 즉 이제 이거는 그 동생분이 한 얘기입니다. 즉 진리를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배반하지 않겠다는 마르틴 루터의 이 고백을, 그러니까 Here I stand, help me God 이라는 고백을 형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마틴 루터가 처한 상황이 정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처해 있는 상황과 많이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생각했던 진리는 무엇이고 또 최재형 원장이 지금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묘하게 이제 대비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품을 갖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최재형 감사원장은 딸이 둘 있지만은 그 밑으로 아들 둘을 입양을 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을 해서 입양을 했는데 이 아들들을 정말 그 친자식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키웠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특히 그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내가 이 두 아이들을 훈육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정말 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입양을 했다는 거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는 것 얘기도 이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월간조선 10월호에. 이 월간조선 10월에 그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통점은 뭐냐? 법조인이라는 것도 공통점이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발탁을 한 인사이지만 묘하게도 문재인 정권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권력 공백에 시달리는 야권의 대선 주자로까지도 두 사람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이거는 과연 이 두 사람, 칼잡이 윤석열이 과연 정치에 등판을 할 것인지, 또 사람 좋고 인간성이 좋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등판을 할 것인지, 그거는 과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권력 의지가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뭐 저도 속단을 하기는 이릅니다만 한번 지켜봐야 될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